갖게 된 이동국입니다. 조신하게 조신하게 오늘은 마지막 강의 시간 머리 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쪽은 이 밑쪽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거든요. 머리 쪽을 먼저 알아보려면 먼저 머리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머리는 이렇게 대뇌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있는 간뇌, 중뇌, 소뇌, 연수가 들어있습니다. 대뇌는 보통 생각을 하는 거고 계획을 세우는 게 대뇌고, 그 다음에 이제 소뇌는 몸의 균형을, 그런 운동, 체력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뇌는 우리가 보통 이것도 외울 때 우리 몸이 간뇌라고 하는 거는 이 간뇌가 우리 체온이랑 혈당이랑 체액이랑 그런 상태를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 간뇌 그런 거는 이런 중요한 기능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또 중뇌는 안중근처럼 우리의 눈, 안구를 관리하는 쪽을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중뇌 안에 흑질이라는 데가 있어갖고 이 안에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더 보려면 더 어려운데 대부분 그렇고, 연수라는 것은 우리가 호흡, 심장 박동이라든가 소화 운동 조절, 또한 우리 그 눈물 나게 하는 여러 가지 기초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거, 막 그런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 척수는 이 밑으로 지금 여기가 이제 머리 밑으로 흘러가는 척추하고 연결되는데 여기 가운데 척수가 있는데, 이 척수는 흥분 전달, 통로, 배뇨, 땀 분비, 무릎 반사, 중추 신경들을 관할하는 것이랍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 뇌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알아보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추워요? 이거 틀어줘? 아니 괜찮아요. 자, 침이라는 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질환 중에, 머리 질환 중에 요즘 거의 많은 게 치매라는 거예요. 치매하고 또 파킨슨이 그 두 번째로 굉장히 많은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치매에는 혈관성 치매, 치매 종류는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루이체 치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축두성, 그 다음에 전두엽하고 축두성 치매가 있답니다. 네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혈관성 치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뇌경색이나 그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서 뇌경색이나 그런 게 자주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뇌가 손상이 돼서 일으키는 게 혈관성 치매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라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뇌가 쪼그라들어. 우리 뇌가 이제 순환이 잘 안 돼서 쪼그라들어가지고 이제 기억력 감퇴라든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루이치라는 그 치매라는 것은 뭐냐면 파킨슨 환자, 파킨슨 증상이 동반되는 치매예요. 그런 치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축두염 치매하고 그러니까 전두엽하고 축두염 치매라는 것은 치매가 오는 경우는 무엇이냐면은 이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오는 치매인데, 이게 보통 우리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치매가 많이 온대요. 그리고 이 치매의 특성이 좀 약간 성격이 굉장히 변해요. 원래 조용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화를 자제를 못하고, 또한 그 화를 자제 못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많고, 내가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꽂혔다, 이게 뭐 돈의 문제에 꽂혔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꽂혔다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집착성이 강한 성격으로 드러난답니다. 그래서 치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제 이거는 알츠하이머성이니까 아까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주막하 출혈이고, 그 다음에 파킨슨병이라는 것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서 중뇌, 흑질, 신경세포에 소실돼서 운동 기능 장애를 이루는데, 치매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됩니다. 이거 증상으로는 도파민이 신경세포에서 소실되어서 부족해서 이렇게 생기는, 이렇게 무표정한 얼굴, 그 다음에 손발이 떨리는 증상, 그
그 다음에 걸음걸이가 종종종 걸음. 그 다음에 허리가 굽어지는 듯한 그런 증상이 나온답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 지금까지 이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증상들이 우리 귀에도 나타난다는 거죠. 미리 보고 예방을 할 수 있어요. 이런 파킨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몸에 이미 파킨슨 손떨림이 나오거나 하기 전에 이미 어떻게 되냐면 귀에 나와요. 10년 전부터 우리 몸에서 이게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인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증상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파킨슨을 놔두잖아요. 근데 이 증상이 나타난 것은 10년 전부터 이미 내 뇌에서 이 활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뇌에서 도파민 막상 이걸 검사할 때도 손이 잠깐 떨리고 내가 평상시와 다르다 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면 맨 처음부터 이거 이게 뭐죠 우리 검사할 때 머리 MRI 찍을 때는 이게 도파민 이게 뭐죠 파킨슨이라고 증상이 안 나와요. 똑같이 깨끗하대요. 대신 좀 더 이제 그 파킨슨 그 의사가 이거 팩트 사진을 찍어보자 해가지고 입원해서 팩트 사진 이게 더 정밀한 뇌 사진을 찍으면 거기에 이제 도파민의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뇌를 보면서 이제 그러면은 원래는 도파민이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파킨슨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이 도파민이 한쪽이 손실되거나 느리거나 빨리 순환이 안 되거나 보인답니다. 그래서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알려고 하는 거는 이것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귀로 먼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루이제 치매라는 것은 아까 그 파킨슨 증상을 동반하는 그런 치매이고 환시나 환청이 보이는 치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때는 안면 쪽도 배우거든요. 안면 쪽도 배울 때 요즘 턱관절 장애가 굉장히 많대요. 턱관절 장애가 많은데 이 관절 때문에 머리나 어깨 주변이나 신경에 굉장한 두통을 동반하고 뭐를 씹거나 할 때 활동이 되지 않는답니다. 근데 이것이 또한 우리 귀를 보고도 알 수 있다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뇌하수체의 호르몬 분비. 이제 머리 안에는 보면 우리 호르몬을 분비하는 데가 많은데 그 중에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굉장히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뇌하수체 호르몬이 생장 호르몬이나 뼈 경각, 갑상선 자고호르몬, 생식샘 자고호르몬, 또 항인형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게 뇌하수체예요. 한번 우리가 호르몬에 관한 질환이 있을 때도 보면 뇌하수체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그 자리에 칩을 놓거나 뭐 한 방울 피를 낸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 이제 이런 것도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 살아갈 때 몸에서 나온 호르몬이 아니라 바깥에서 이물질로 들어온 호르몬. 플라스틱에서 우리가 요즘은 라면을 끓여 먹을 때 플라스틱 같은 데다 뭐죠? 플라스틱 컵에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거기서 환경 호르몬이 나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요즘은 뭐죠? 기형아 출산이 많거나 또 여자들 몸에 이상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데 이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우리 아까 뇌하수에 나오는 이런 호르몬들은 이게 각자가 그 관이 없이 분비를 하거든요. 관이 없이 분비를 하는데 이 똑같은 모양으로 이 호르몬들이 이런 모양이면 이게 같이 접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환경 호르몬은 특이한 게 호르몬이 이렇게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이면 위에 있는 호르몬이 분비할 때 같은 삼각형 몸으로 분비를 하거든요. 이렇게 부착을 해갖고 발생을 하거든요. 그 효과를 하거든요. 근데 이 환경 호르몬은 내 모양이 아닌데 이 호르몬에 가서도 똑같은 모양으로 바뀌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뇌하수체에서 나와서 발생하는 호르몬이 아닌데 얘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상을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죠. 계속 그걸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잠깐 넣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나중에 넣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도 한번 또 계속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페트병에 우리가 보면 뜨거운 병에서만 이게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페트병에 물을 얼려서 우리가 냉동실에도 많이 놓잖아요. 거기서도 환경 호르몬이 많이 발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요즘 뭐가 가장 문제냐면 우리 물을 많이 사 먹잖아요.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서. 근데 물을 보관하는 그 장소가 슈퍼마켓 보면 대부분 슈퍼마켓 앞에다가 이거 쌓아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점심때나 보면 햇빛이 굉장히 많은 햇빛을 이게 마주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플라스틱이 햇빛을 통과했을 때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뜨거워질 그 상태에 그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은 추웠을 때도 괜찮다 하지만
얼렀을 때도 똑같이 황토불고기 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사 먹을 때도 되게 조심스럽게 한번 사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귀를 보고 우리가 이제 그 자리가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앞자리 하는 건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한번 통계적으로 한번 보고, 여기서 보면 아까 우리가 뇌하고 뇌를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자, 뇌를 찾아보면 이 뇌는 여기 이 꼭다리 맨 이 높이 솟아오는 데 있죠? 이 솟아오는 저리가 바로 뇌예요. 뇌. 이 뇌입니다. 이 뇌에서 우리 아까 생각이나 우리들이 계획 같은 거 하는 것이 이 뇌에서 결정이 나요. 그래서 이 뇌를 보면 이 뇌가 이렇게 뾰족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뾰족한 사람은 그래서 이 뇌가 활동성이 큰 거예요. 커가지고 머리가 좋다. 아, 당신 머리가 되게 좋네요.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뇌점을 보고 머리가 좋네 안 좋네 라고 알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동그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게 뇌점이 있어도 이렇게 완전 동그란 사람은 또한 예체능 쪽으로 굉장히 또한 발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여기 경추 이쪽하고 뇌하고 이렇게 반듯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등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전교 1등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지고 뇌점도 안 좋고 얘도 반듯한데 전교 1등을 해요. 선생님 머리도 안 좋은데. 그때 지금 뭐라 했냐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나. 전교 1등 하려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노력하는 사람은 따라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삐쭉 나가는 사람 보고 아, 당신 머리가 좋네요. 이렇게 밑자락으로 당신 머리 나쁘네 하지 말고, 삐쭉 나오는 사람 와 진짜 머리 좋다고 칭찬하지만 이렇게 나쁜 사람 노력하면 당신도 진짜 잘하겠네요. 이쁜 말을 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납작한 거하고 이렇게 동근 거하고 달라요. 둥근 거는 이 사람이 예체능 쪽으로 운동이라든가 예체능 쪽으로 감각이 있는 사람. 자,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겠죠. 여기 밑에가 이렇게 할 때 그 뭐죠? 내분비점이잖아요. 이 호르몬을 관할한 곳. 그러면 근데 여기다 이 뇌점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 여기를 마주보고 있는 자리. 이렇게 반절 따라서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는 여기가 바로 피지라입니다. 피지라. 이 피지라는 우리 육체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것이거든요. 육체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피지라 자리가 보통 빨갛거나 모양이 이렇게 좀 있는 사람들은 몸이 육체가 굉장히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피지라는 우리 육체를 관할한 것이고, 여기 이 신문점, 여기가 우리가 신문점이었잖아요. 이 신문점은 우리 정신적인 것을 관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이렇게 돌아가는 이 부분에 있는 이 침점이 있었죠. 모서리에 이렇게 침점. 이 침점은 우리 그 신경을 관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있는 신경을 관할하는 거. 그래서 신경이 굉장히 좀 예민한 사람들은, 나 피곤한 사람들은 여기 이 침점 자리에도 모양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같이 봐주면 돼요. 이게 피지라는 우리 육체가 진짜 힘든 사람들은 이렇게 피지라가 원래 이렇게 피지라가 반듯해요. 근데 이렇게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많이 피곤한 사람들. 피지라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끝에 지금 아까 여기가 경추였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끝에 여기가 뇌관이에요. 뇌관. 자, 뇌관은 이제 뇌하고 중간에 가는 뇌관 사이. 뇌관이 있고, 뇌관이면 이 경추하고 여기하고 연결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경추 여기 옆에 이렇게 딱 돌아가는 이 뇌관이 이렇게 뇌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뇌가 있고, 여기가 대뇌가 있고, 여기가 소뇌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 정도 조그만하게 뇌하수체, 여기가 중뇌에 들어가요. 거의 중뇌가 이쪽 대뇌, 여기가 중뇌가 들어가고, 중뇌 쪽에 뇌하수체가 있고요. 뇌하수체가 있고, 여기로 이렇게 따라서 들어간 데가 해마가 들어있어요.
정도가 연수. 아까 우리가 호흡하는 거, 우리 체 모든 그걸 심장 박동을 유지하는 데 여기에 들어있고, 여기가 보통 뇌관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이를 뇌관이라고 해요. 간뇌. 여기가 이렇게 중뇌가 이 사이에 있고, 이 중뇌와 그 대뇌 이 사이가 뇌관이라 하거든요. 아니 간뇌라 하거든요. 이 간뇌가 이제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 사이에 들어있는데,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가 대뇌고 여기가 뇌관이면, 이 뇌관과 이 경동목 사이에는 이게 어디죠? 이게 아까 손해였잖아요. 여기 보면 신경들이 이렇게 다 혈관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혈관들이 이 뒤쪽으로 들어간 혈관 중에 이 경동맥이 이 침전자리하고 이 경추 이게 꼬집은 듯해서 경동맥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경동맥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여기 바로 위에가 손해예요. 손해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럼 손해 안쪽에는 또 신경이 들어있어요. 그 신경이 보면 이 끝에 여기 이 라인에가 뭐가 들어있냐면 그 경동맥에 기저동맥이 들어있어요. 기저동맥이 들어있는데, 이 기저동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뒤에 이 손에 안쪽에 들어있는 기저동맥이 가늘게 위로 안쪽에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혈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이게 막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자리가 이 간뇌 이 사이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뇌하고 이 사이에 이게 까만 띠가 되면 빨간 띠가 진 사람은 이 기저동맥이 지금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좁아졌거나 이게 좁아져가지고 이게 혈액 순환하는 데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뒷목 잡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여기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걸로 여기다 침을 놔주거나 해가지고 여기다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그 사람 보고. 왜냐면 우리가 기저동맥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올 수 있으니까 이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이 뇌관하고 뇌 사이 이 한가운데가 훈점이에요. 훈점인데, 이 훈점은 우리가 어지러울 때, 보통 사람 어지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훈점에 표시가 나요. 이게 모양이 살짝 생기거나 줄이 생기거나 상처가 생기면 훈점이 여기 이 자리에서 표시가 나거든요. 그리고 또 훈점 바로 밑에, 이렇게 보면 여기 내공기점하고 지금 그러면 이제 뇌관하고 이렇게 돌은 뼈가 있어요. 우리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뼈가 있어요. 이 뼈를 3등분하면 하나, 둘, 셋 3등분을 하면, 여기서 3등분을 하면 이 사이가 훈점이었고, 여기가 액, 태양, 정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훈점이 여기 아까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운데가 아니라 이 안쪽이 아닙니다. 이 선 위에가 있어요. 면으로. 여기 뇌점하고 피지라도 이렇게 보면 약간의 면이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선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에서 보면 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면으로 살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이 훈점 바로 밑에 이 가운데 이만큼 바로 밑에라고 생각하면 되면, 여기가 바로 어떤 거 있어요? 아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아통점은 어떤 것을 담당하냐면 치아, 우리 이빨에 통증이 있을 때 아통점. 우리가 보면 이 아통점을 나중에 보면 치아하고 같이 연결돼서 같이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여기가 치아에 관련된 아통점이었고, 이 아통점 안쪽, 들어온 이 안쪽 있죠. 보이지 않는 이 안쪽에 같은 자리에가 고환이 들어있어요. 고환. 왜 이 안쪽에 고환이 들어있냐면, 남자들이 이제 발기가 되거나 할 때는, 여자들은 생각과 감정이 있어야지만 그 생각이 나지만, 남자들은 그렇지 않대요. 뇌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환이 여기를, 남자 생식기는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고환하고는 또 다르답니다. 고환에서 돌아가는 거하고는 다르대요. 그거는 남자는 생각과 동시에 고환이 연결되기 때문에 뇌점하고 연결이 같이 되고, 이 뇌 바로 안쪽에 이 고환의 그 기능이 들어있답니다. 침점 자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침을 놓을 때 이게 생식기 이런데 이게 호르몬 쪽을 같이 놓으면 발기가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답니다. 고환이 들어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액정하고 태양정하고 정자리가 있어요. 이게 머리에도 액정, 태양정, 정자리인데, 이 액정은 어디를 가리키냐면은 우리 여기 전두엽을 가리킵니다. 전두엽은 이쪽을 가리키는데, 이 전두엽이
무엇하고 또 연결되냐? 같이 볼 때 연결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거 연결되냐면 우리 소화기 계통. 소화기 계통. 소화기 계통이 어디예요? 위쪽이나 이렇게 간 쪽이나 들어가는 이 계통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했을 때 이 액정에 문제가 돼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 이 소화 위에도 문제가 되지만 액정을 같이 보면 이 액정에도 모양이 이렇게 생기고 두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모양이 생기고 두통이 발생되는 사람은 뭐 때문에 이분이 머리가 아플까요? 그래요. 위 때문이나 소화기 계통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침을 넣을 때 이 액정에다 침을 넣고 소화기 계통에다 침을 같이 놔주면 머리 두통이 좀 사라지고 완화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럼 이 태양점은 어디냐면은 우리 축두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축두엽은 어디하고 관련되냐면 대장하고 우리 생식기하고 관련돼 있어요. 생식기 그다음 폐하고 관련됐어요. 그러면 이 태양 자리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 대장하고 생식기하고 이 폐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 태양 자리에도 모양이 생깁니다. 모양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또 축두엽이랑 이쪽 옆에 쪽이 많이 아프다는 거죠. 이 두통이 발생됐을 때도 뭐가 문제되냐? 이 대장이나 생식기 폐의 원인이 돼서 머리가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을 놓을 때 여기 가운데 축두엽이 아프다는 거는 이 태양자리하고 폐하고 생식기하고 대장 쪽에 침을 놔두면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자리, 이 정자리는 정수리 심장. 자, 정자리 머리 꼭대기죠. 이 꼭대기가 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장에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되거나 모양이 생기면 항상 심장을 같이 주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시는 분도 심장에 모양이 생겼어요. 근데 보니까 심장도 약간 붓기가 있고 저희가 그때 알려드릴 때 여기가 심장이었는데 심장 바로 여기가 갑상선이었고 바로 위에 여기가 어디라고요? 스탠드 심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같이 문제가 되면 심장에 문제가 발생된 데서 스탠드를 심을 수 있다는 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리 꼭대기가 이렇게 아플 때는 심장에 열이 많거나 했을 때도 아프니까 침을 같이 놔주시고 항상 같이 관리를 하셔야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까지 봤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 본 거는 여기까지 이제 다 봤는데 이 뇌점 밑에 여기가 이렇게 보면 안쪽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그란 거 아닙니까? 그럼 뇌점 있죠. 그러면 이 안쪽에 이 뇌점을 빨리 따라가는 이 안쪽 이 면적 갖고 이 뇌점 밑에하고 딱 만나는 이 자리가 바로 뇌하수체예요. 뇌하수체라고 하는데 이 뇌하수체가 아까 뭐하고 관련됐죠? 우리 몸에 나오는 호르몬하고 관계된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 몸에 호르몬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호르몬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뇌하수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디를 봐요? 뇌하수체를 보시고 이 뇌하수체에다 침을 한번 같이 놔주시면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 이 끝에 여기 동그라미 끝에 이 내분비점하고 여기 안쪽하고 마주치는 이 끝에가 어디냐면 3초짜리입니다. 3초짜리인데 이 3초짜리가 제가 볼 때는 연수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수가 아까 우리 체온 조절이나 체액 조절이나 그걸 같이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3초짜리가 우리의 체온이나 우리의 몸의 염증 같은 걸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3초짜리가 뭐 붉거나 하얗면 염증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 다음에 노랗거나 하면은 이 염증이 우리 몸에서 싸우고 있는 관계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초짜리를 보면서 여기 안쪽에 여기 보통 거의 보면 이 안쪽 이 내분비점에서 살짝 안으로 들어가는 이 자리거든요. 보면 붉거나 하얗거나 하면은 이 사람의 염증을 체크할 수 있고 또 체온의 몸에 열이 많거나 적거나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쪽에 있는 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게 우리 아까 뇌에 있는 구조가 대부분 아마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내분비점 있잖아요. 이 내분비점에서 이게 15도 정도를 이게 각도를 15도 정도를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어디 되는 이게 두 군데로 이렇게 딱 나누시면요. 딱 나누시면 이 여기가 어디냐면 혀라고 보시면 돼요. 혀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이 동그라미가 아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입 안. 그래서 한 가운데는 혀로 보시면 되고
여기는 하하. 아니 상악이네요. 상악. 위에가 하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악 왜냐면 여기가 거꾸로 서 있으니까 여기 우리가 이게 하악은 여기 밑에 옆뼈, 상악은 여기 윗뼈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문제가 발생되면은 이 아통점하고 또 같이 보시면 돼요. 아까 아통점이 여기 훈점 여기가 훈점이었으니까 훈점 바로 밑에가 아통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우리 여기 혀하고 상악하가 들어있는 데가 파랗거나 시퍼렇거나 하게 문제가 발생되고 통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리고 아통점이 이렇게 문제가 되면 풍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풍치라는 게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빨이 와르르 빠지는 경우예요. 그럴 경우도 많으시니까 여기다 침을 놔주시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제 모양이 생기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두 번째 여기가 눈이에요. 이 눈자리가 이 눈인데 눈자리가 막 우르르 주름이 생기면은 그 노안이 온 경우나 눈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 눈자리에도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근데 눈이라는 거는 이렇게 안구가 여기 있잖아요. 안구가 여기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겉에 큰 막이 씌워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전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끝에가 근육, 눈을 싸고 있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 이 귀 이렇게 끝에가 어디냐면 편도로 보시면 우리 목구멍 안에 들어있는 여기 이렇게 보이는 편도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도가. 그리고 편도는 면역력이기 때문에 여기가 편도가 많이 아픈 것도 이 사람 면역이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귓볼, 이제 이 귓볼 끝에 보면 또 귓볼이 이렇게 끝으로 보면 면이 돼 있잖아요. 이 면의 밑에가 뭐가 들어있냐면 편도체가 들어있어요. 편도체라고 아시는데 편도체는 아까 이렇게 뇌 옆에 해마 옆에 이게 해마고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것이고 그 옆에 이만하게 나와 있는 게 편도체예요. 아까 뇌 안속에 들어있는 거. 이 편도체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편도체는 뭐냐면 보통 우리의 그 트라우마나 두려움, 무서움을 얘가 보관하는 곳이래요. 편도체가. 그런 기억을 얘가 보관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해마는 다른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지만 얘는 그런 기억을 보관하기 때문에 이 편도체 이쪽이 이렇게 붉게 빵빵해지고 붉게 불면 이 사람이 이제 이 편도체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이제 알코올성 치매, 술을 먹지 않아도 그런 치매가 올 수 있대요. 이 편도체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이렇게 돌아갔을 때가 여기가 이제 침점자리였잖아요. 침점자리였고 침점자리에서 이제 이 뇌관하고 이 사이에서 여기가 한 15도 정도 이렇게 꺾여서 등분을 하면 돼요. 등분을 하면 어떤 게 나오냐? 바로 등분을 하면 경은 침점자리가 있고 침점자리에서부터 침점자리 바로 밑에가 경이면 어깨. 그때 봤던 어깨 끝? 어깨 여기 쇄골 쪽에 어깨라고 그랬어요. 쇄골 쪽 어깨가 나오고 그 밑에 바로가 뭐가 나오냐면 갑상선 자리가 나와요. 갑상선 하나, 둘, 세 개를 해야 되겠네. 세 개 해야 되네. 3등분. 갑상선 자리가 나오는데 우리 갑상선 배웠을 때 입이 여기 있었잖아요. 입이 여기 있었고 바로 여기 밑에가 무명점 후두가 있었고 후두 바로 여기 밑에가 갑상선 자리가 여기 있잖아요. 갑상선이 2개예요. 우리 귀에서 표시됐을 때. 그래서 여기 갑상선에 문제가 있을 때 여기 이 갑상선에 보면 암이라든가 여러 그런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갑상선 자리 문제가 이렇게 보여요. 여기에서도 모양이 바뀌어요. 깨끗한 모양이 아니라 모양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여기도 편도. 아까 여기가 편도였는데 여기 편도 4였고 여기 편도 3이에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만큼 들어있는 데가 편도 2. 그 다음에 여기 이차멸 있었잖아요. 이차멸 여기 끝에 이차멸 이 안쪽이 편도 1입니다. 편도 1. 왜 편도 이렇게 4개 있다면 편도가 그만큼 우리 면역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편도가 이렇게 다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눈에서부터 여기 이쪽으로 나오면 이 면이 뇌로 돼요. 뇌이면 귀 안쪽. 그 다음에 귀 안쪽이고 그 다음에 뇌가 나오고 이 사이 여기 이쪽 가운데 뇌이면은 귀 안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귀 안쪽에 보면 이 귀가
빨갛거나 빵빵하면 이 네 자리가 빵빵하거나 빨갛하면 어지럼증이 있어요. 어지럼증이 있거든요. 자, 이 훈점에도 문제가 같이 발생하고 이 네일도 빵빵하면 당신 많이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어지럼증이 보통 메니에르라 하거든요. 메니에르나 이석증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 이명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명도 어떤 게 있냐?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이명도 있어요. 귀뚜라미 나는 소리. 귀뚜라미가 귀뚜라미 울리는 사람. 그 다음에 삐 하고 울리는 소리. 그 다음에 개울까지 개울물이 흐르는 듯한 물을 흐르는 소리. 여러 가지 그 이명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게 다 이 귀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귀에서 귀뚜라미 같이 먼 소리가 나는 거는 보통 신장이 문제가 돼서 나는 소리가 있고, 삐 하는 소리는 그 우리 머리에서 그 주파수가 파장이 잘 안 맞아서 나는 소리가 삐 소리고, 개울 가서 물 흐르는 듯한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보통 우리 목 디스크 있는 사람, 경추 목 디스크 있는 사람이 이 뼈가 디스크 있는 사람은 혈관이 꽉 조이잖아요. 꽉 조이기 때문에 혈관이 오르고락 내리락 할 때 꽉 조이기 때문에 피 흐르는 소리 같이 그런 소리가 흐르는 거예요. 이건 경추 때문에 흐르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지럼증이 있거나 했을 때 침을 어디다 넣냐? 침을 이 귀에다 귀하고 머리하고 놓으면서 신장에다 한번 놓아보세요. 같이 이렇게 놓아보시고 들리는 소리가 이명이 좀 적어진다 하면은 여기 원인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삐 소리가 나서 그냥 머리하고 같이 누워주면 머리에서 났을 때 조금 전향이 되면 이 머리하고 원인이 되는 것은 그 원인을 찾아보면 그 이명 소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뇌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 뇌에 이제 빵빵하거나 그리고 또 귀가 이렇게 말려지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귀가 이렇게 반듯이 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려지는 사람 있어요. 이거 말려지는 사람도 이 귀가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귀 자체가 보호하기 때문에 말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여기 경점하고 이 사이에 보면 여기 면이 있잖아요. 이 면이 어디냐? 이 면은 안면으로 보시면 돼요. 안면, 우리 얼굴. 근데 안면으로도 보시면 그 전에 천 번 시간에 봤을 때 이렇게 안면에 여기 상처가 입은 사람이 상처가 볼록 올라오니까 이 안면에 볼록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돼서 볼록 올라와서 침을 맞으니까 들어갔잖아요. 근데 안면 겉에서도 표시가 나가지고도 여기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 안면 안에, 우리 안면 안에 뭐가 있어요? 가운데는 뇌 안에 들어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그려서 단면으로 그렸지만 그것이 이 머리 안쪽 가운데에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머리에 문제가 발생할 때 이 뇌 안에서도 이 안면에서 모양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귀로 봐서 우리가 병원 가지 않고도 내가 약한 부분이나 아픈 부분을 알아낼 수 있고 미리 조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는 여기 머리 쪽 다 배운 거예요. 우리 얼굴 여기 안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머리까지 이 눈 위로는 귀를 그 자리에서 봐요. 그러니까 눈 위로는 왼쪽 귀면 왼쪽 눈이고 왼쪽 뇌면 왼쪽 뇌예요. 뇌를 여기서 봐요. 같은 자리로 봐요. 근데 눈 밑으로의 모든 기관은 반대로 온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폐나 간이나 심장이나 간이나 이런 것은 다 X로 봐요. 다리랑 반대로 보는데 눈 위로는 다 그 자리, 같은 자리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는 그 같은 방향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 위는 반대 X 방향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질문은 안 받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귀를 한번 볼게요. 요즘 많이 치매 다음으로 많이 발생되는 게 파킨슨 환자거든요.
이 파킨슨 귀. 파킨슨 귀는 제가 볼 때 그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파킨슨도 막 그 갑상선으로 오는 사람 뭐 그 심장으로 오는 사람 여러 그게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파킨슨 환자들은 이 뇌 밑에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이렇게 발생돼요. 여기는 이제 사실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뇌 밑으로 이렇게 빵빵하게 부어요. 부으면서 이 가운데 이렇게 홈이 좀 생겨요. 홈이 생기고 이 뇌점에 이렇게 뇌에서 이렇게 문제가 좀 이렇게 쭉 문제가 좀 발생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 뇌점으로. 근데 여기는 심장에 열이 많아서 심장이 문제가 돼서 나온대요. 그리고 파킨슨의 특징은 장이 안 좋아. 우리 제2의 뇌가 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파킨슨 환자들 보면 장 활동을 제대로 못해요. 장이 먹는 건 진짜 좋아하는데 먹고 나면 화장실을 바로 갔다든가 장이 차다든가 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잠을 깊은 잠을 못 자요. 깊은 잠을 못 자고 잠을 자더라도 잠꼬리를 생각보다 많이 해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중에 가장 큰 게 소화를 제대로 장 기능이 떨어지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10년 후에 10년 정도 그 기간이 걸린답니다. 도파민이 없어지는 그 기간이. 근데 만약에 이걸 미리 조금 알았다면 장 기능을 더 활성화하게 하고 머리에 영향을 더 주게 되면 훨씬 더 느리게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파킨슨 환자예요. 자, 아까하고 약간 모양이 다르지만 이분도 이렇게 빵빵하게 부으면서 가운데 여기가 살짝 꺼지죠? 이분은 갑상선을 원인을 해서 오는 파킨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양쪽 귀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참 미리 보고 뇌가 이렇게 하트 밑에가 빵빵하게 보여서 가운데를 이렇게 갈라지거나 했을 때 문제가 조금 발생이 됩니다. 아까 그분은 이 뇌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갈라졌었는데 이분은 그렇진 않잖아요. 이렇게 빵빵하게 부으면서 여기 가운데만 이렇게 꺼지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딱 들잖아요. 그죠?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그분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은 좀 전에 그분하고 좀 비슷하죠. 밑에 이 밑에가 이렇게 딱 부으면서 가운데 살짝 꺼지고 여기도 이렇게 삼각형을 쫙 이루면서 가운데 약간 꺼지는. 대부분 보니까 파킨슨 환자들이 이렇게 약간 문제가 발생돼. 이분은 또 여자분 파킨슨인데 이분도 여기가 빵빵하게 부으면서 가운데가 이렇게 꺼지고 이분도 이렇게 빵빵하게 부으면서 가운데 그 특징이 붓긴 하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폭 꺼지더라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파킨슨 환자는. 그 다음에 이분은 귀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분은 귀에 여기 네이 자리죠. 네이 자리가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점처럼 생겼잖아요. 처음 봤을 때 너 귀가 이상해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 귀 수술을 했대요. 귀 그 뭐가 이렇게 잘못돼갖고 귀 수술을 했다는 그 변명이 뭐였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수술을 하니까 확실히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돼서 이렇게 귀가 잘 한쪽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이 귀는 어디예요? 반대로 보니까 지금 이거 왼쪽 오른쪽이니까 이 사람 오른쪽 귀가 안 좋다는 거겠죠? 이렇게 표시가 갑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이렇게 아까 여기도 액정에도 이렇게 모양이 생기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액정에 모양이 생기는 건 뭐예요? 모양이 생기는 거는 어디가 안 좋다는 거죠? 소화기 계통이. 소화기 계통이 계속 안 좋고 이렇게 액정에 이렇게 상처처럼 모양이 생기면 이 사람은 측두연 편두통 쪽으로 계속 오면서 치매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은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소화기 계통을 좋게 하면 이 치매에 대한 예방이 오겠죠. 지금 가장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치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살펴보시고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치매가 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혈관성 치매, 여기 밑에가 빨갛게 변하든가 빵빵하게 붓거나 하는 사람들 보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봤던 거 기본방. 이게 우리 친점단 이제 배워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처음에 봤던 기본방이 7개가 있어요.
신문점, 그 다음에 교감, 이게 신문점, 교감, 그 다음에 신장, 그 다음에 비장,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피지랑. 피지랑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침점짜리. 이게 기본 방이에요. 이게 침을 놓을 때 이거 기본 방을 놓고 그 부위별로 침을 놓으면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신문점. 이거 똑같은 기본 방이네요. 밑에 또 다시 내려가서 대장 전체적인 거 2차멸 자리.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배웠던 이제 자궁 쪽이었잖아요. 신문점하고 여기서 이등분을 하면 한가운데가 자궁이고 끝에가 질이요. 안쪽에 질. 그 다음에 여기서 삼각형을 이룬 데가 난소, 양쪽으로 난소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끝에가 교감 이 안쪽에 이 좌골 밑으로 안쪽에 교감. 그럼 교감 바로 위에가 뭐하고 관련된다? 남자 생식기. 그 다음에 질 바로 위에가 여자 생식기. 여자 생식기 바로 위에가 항문 있는 거 아시죠? 침을 배우셨습니까? 이게 기본 여기가 이제 이 첫 번째 홀에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이 이제 어디예요? 팔다리의 기본 방이에요. 팔다리는 요추. 여기서 삼각형을 이루어서 방 가운데가 요추예요. 요추에서부터 여기 경추까지 해서 이등분을 해서 흉추로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가 경추고 흉추, 요추가 되죠. 흉추 옆에 사이는 우리 흉추가 한 가운데 있으면 가슴이 들어있잖아요. 여자는 유선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유선 사이에서 여자들 유방암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추에서 또 여기 끝에 발가락까지를 3등분 하시면 고관절, 무릎, 발가락 그렇게 나옵니다. 발목까지 나오고 발목이 뒤꿈치가 이 자궁 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 발가락은 여기 우리 팔 있는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똑같이 사선으로 그려서 우리 팔이 나와요. 쭉 가시면 손가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손목, 그 다음에 우리 팔꿈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쭉 가시면 요추에서 쭉 가시면 우리 어깨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깨에서 쭉 내려서 여기 쇄골 라인에 있는 어깨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옆으로 교감자리하고 둘이서 이등분을 하면 좌골신경, 우리 여기 엉치 쪽 양쪽에 들어있는 자골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홀은 우리 입이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입이었습니다. 입에서 이쪽으로 쭉 타고 바로 입 밑으로 무명점이라고 하는데 예전엔 이름이 없어서 무명점이라고 하는데 요즘 보통 후두를 가리켜서 후화 쪽 후두를 가리켜서 무명점이라고 한답니다. 후두가 있고 그를 쭉 따라서 가면 식도, 우리 목구멍 밑으로 들어가는 식도가 여기 들어있어요. 식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식도 바로 밑에 여기가 여기서 꺾이는 이 한 가운데가 위에요. 위 바로 밑에가 우리가 위가 이렇게 들어가서 위에 들어가는 뚜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뚜껑이 맺힌 분문. 그 다음에 분문을 지나서 위를 지나면 그 다음에 유문. 이게 유문은 이제 또 12장으로 우리 음식물을 보내야 되니까 거기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 있는 자리가 유문. 그리고 바로 거기가 12장 자리입니다. 이 12장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냐? 간하고 어디에요? 간하고 췌장에서 이제 효소가 분비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화기 개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항문 끝까지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끝에 벽을 딱 하면 이 벽하고 여기하고 딱 맞춰서 가운데 이등분을 하면 한 가운데가 그 맹장입니다. 한 가운데가 맹장이고 그러면 12장하고 맹장하고 해서가 소장입니다. 소장이고 소장에서 이 끝에 직장 하단까지가 끝에가 어디냐면은 대장으로 보시면 되고 그 직장 하단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입이 있죠. 여기 들어간 입구가 입하고 입에서 일직선으로 쭉 따서 여기 바로 위에가 직장 하단이거든요. 하단이면 거의 끝에하고 마주쳐요. 거기가 직장 하단하고 이렇게 마주치면 돼요. 길이는 길지 않아요. 아주 짧은 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마치고 우리가 직장 하단을 눈으로 쉽게 봤을 때 직장 하단 이쪽 자리가 안으로 쑥 들어가 있으면은 치질이 있는 사람들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경우죠. 자, 여기서 보면 그래서 두 번째 홀은 여기서 이제 또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홀에서 이제 반대로 좀 전에는 오른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왼쪽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갔을 때 이 끝에가 간입니다. 간에서부터
여기 이 교감 바로 밑에가 방광이거든요. 방광인데 이 방광하고 3등분을 하시면 2등분을 하시면 돼요. 2등분을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이 췌장이고 이쪽이 신장입니다. 그리고 신장에서 방광까지가 수뇨관이 있어요. 이제 소변 나오는 줄기 수뇨관이 있는데 이 방광 옆으로 여자들은 방광 옆으로 뭐가 있냐면은 요도가 있어요. 요도. 소변이 나오는 자리. 근데 그 요도는 이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아까 지를 침 넣을 때 이렇게 꼽는 게 아니고 이 옆을 향해서 이렇게 꼽는다 그랬죠. 똑같아요. 요도 이게 방광 바로 옆에 벽이 요도인데 벽도 이렇게 지하고 똑같이 꽂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똑같이 꽂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췌장, 신장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홀은 자 이렇게 보이는데 세 번째 홀은 입에서부터 이렇게 좀 전에는 소화기 계통으로 나가니까 위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서는 입에서부터 이 밑에 우리 입이 보통 입만 있는 게 아니라 입을 쉴 때 뭐 음식도 먹지만 뭐가 들어가요? 공기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입으로 들어갈 때는 여기 입 밑에도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 입으로 공기가 들어갈 때는 이 뚜껑 이 막이 딱 열려가지고 공기가 들어가고 음식이 들어갈 때는 이 기도가 문을 딱 막아가지고 음식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만들거든요. 이게 문이 우리 목구멍에는 구멍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 음식물이 들어가는 구멍 이 두 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자리에 이쪽으로 들어갈 때는 음식물이 들어가는 자리, 이쪽으로 들어갈 때는 공기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럼 공기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갈 때 여기 동그라미 여기 한 가운데 동그라미 돼서 이 십자 모양 해가지고 한 가운데가 뭐가 되냐면 심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이 보통 이렇게 하얗게 부풀어 오르면 부제모양이 있고 쏙 들어갔을 때는 협심증이 있다고 보통 보거든요. 그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심장을 이렇게 딱 싸고 있는 여기가 밑에가 상패, 중패, 하패가 달려있고 상패, 중패는 어린 시절에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나오는 그 자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의 이 끝에 여기 이쪽 모서리 간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이만큼 떨어진 모서리 여기가 뭐가 있냐면 비장이 들어있어요. 비장은 우리 어렸을 때는 혈액을 만들었지만 나이 들어서는 혈액이 죽어가는 무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여기에서 면역기관 같은 거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많이 하고 피를 모아놓기 때문에 우리가 피가 공급했을 때 갑자기 필요했을 때 여기 비장에서 피를 많이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렇게 폐 쪽으로 공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아까 무명점이 뭐라 그랬어요? 무명점 자리가 후드라고 했어요. 후드에서 이 귓구멍 쪽, 이 까만 귓구멍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기도가 있어요. 바로 이게 기도가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옆으로 또 면으로 또 내려서 볼 때 기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하고 연결이 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네요. 여기서 이렇게 좀 전에 우리가 경추를 배웠잖아요. 이 자리가 경추 자리였죠. 경추 자리에서 어디예요? 이 가운데 폭 파진 데가 뇌하고 뇌 사이 폭 파진 데가 뇌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뇌간에서 이렇게 돌아오면 이 모서리 바로 이게 딱 꺾이는 데가 침점 자리라고 그랬어요. 침점 자리에서 15도 정도 딱 그어주면 침점 바로 밑에가 경점. 경점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어깨. 우리 뭐라죠? 쇄골에 있는 어깨 경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3등분을 했을 때 그 밑에가 갑상선. 그 다음에 편도체 3이 여기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는 아까 견추하고 안 배웠었는데 견추가 있고 편도체가 아까 우리 흉추 있죠? 흉추 있는 바로 옆에 이 어깨에 있는 이 모서리 쪽이 편도체라 했거든요. 그래서 편도체를 또 침을 꽂을 때 이 옆으로 이렇게 꽂으시라더라고요. 옆으로 꽂아서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외이 자리에서부터 이제 이 우리 코를 첫 번째 배운 거 우리 코. 자, 이게 외이 자리는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입 들어갔는데 입이었잖아요. 입이었는데 바로 조금 위에가 외이 자리예요. 이 외이 자리가 이 외이 자리라는 것은 밖의 귀잖아요. 밖에서 보이는 귀. 근데 이 밖의 귀를 보면 여기 이 외이 자리에 모양이 생기거나 엑스트라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이 사람의 그 우울증이 있거나 외로움을 많이 타거나 선천적인
그런 우울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외이 자리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 볼록 튀어나온 데 있죠. 이 볼록 튀어나온 데가 우리가 이렇게 코로 보시면 되는데 이 볼록 튀어나온 데부터 여기 옆에 바로 보면 이게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 쏙 들어간 데까지 이게가 어디냐면 외비예요. 외비 코 외비예요. 외비고 외비인데 외비면 우리가 코에 충농증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여기 외비 자리에다 침을 같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내비는 어디 있어? 내비는 이 외비 안쪽, 이 동그랗게 돌아가는 이 안쪽이 내비예요. 그리고 후하는 이 동그란 원이 그려지면은 여기가 외비였고 안쪽이 내비였죠. 이 끝에 이 위쪽으로 끝에 안쪽이 후하거든요. 그게 기침이나 감기에 걸렸을 때 이 후하 자리에 꼭 침을 놔주셔야지. 그리고 또 목소리가 안 나올 때 우리가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안 나올 때도 이 후하 자리에다 침을 놔주시면 효과가 굉장히 크답니다. 빨리 목소리도 돌아오고 빨리 기침도 잠재울 수 있어요. 근데 이 후하 자리에 침 놓기가 참 애매해요. 왜냐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렇게 맞춰놓기가 참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 동그란 이게 안 되면 이 동그란 안에다 다 마무리. 그리고 여기에 갈점이 있고 기점이 있거든요. 갈점과 기점은 우리 체력에 관련하는 침점 자리인데 그거는 우리 다이어트 할 때도 이 갈점과 침점 자리에 놓으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후어 이제 여기 외비 밑에 바로 여기 이 밑으로 여기 이 동그라미 바로 여기 밑에가 신상선이에요. 신상선인데 신상선 우리 호르몬에 관련인데 보통 부신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 부신은 우리 심장 바로 위에 조그맣게 때깔모자가 생긴 그런 호르몬을 관련하는 곳이 이게 지금 이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신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도 그 호르몬이 관련, 호르몬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여기다 침을 같이 놔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려왔을 때 호흡 파진인데 이 호흡 파진다리가 내분비도 호르몬에 관계해요. 우리 모든 호르몬이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다 침을 같이 놔주면 되고 이 내분비에서 이 15도를 딱 내려와서 이등분 하시면 여기가 이등분 할 때 이 가운데 한 가운데가 혀예요. 혀고 바로 위에가 이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면 바로 혀고 한 가운데가 혀가 들어있고 여기 밑에가 하 위에가 상악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여기가 상악이고 여기가 하악이게 되겠죠. 그러면 아구에 문제가 있거나 혀가 문제 있을 때는 분명히 이 자리에 문제가 발생이 돼 있어요. 모양이 생기거나 뭔가 변함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가 파랗게 되거나 빨갛게 되거나 했는데 이 아통점 자리 아까 좀 전에 여기가 아통점이라고 했잖아요. 훈점 바로 밑에가 아통점인데 같이 문제가 이렇게 파랗게 되잖아요. 아니면 풍치가 발생할 수 있대요. 풍치가 발생하면 이빨이 푹 빠질 수도 있어요. 다 한꺼번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침을 같이 놔주면 도움이 돼요. 또 이빨에 통증이나 치통이 있을 때도 같이 이렇게 침을 놔주면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아까 눈이었습니다. 눈자리. 그리고 눈 안점은 눈은 우리가 안구도 있지만 이 겉으로 쌓은 동그란 근육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이 자리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 여기가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눈 근육. 그래서 침을 놓을 때 같이 눈 근육을 같이 맞춰서 놔야지 눈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눈 밑으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편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편도 4가 여기 눈 밑으로 있고 그 끝에 이 면으로 따지는데 거기는 편도체. 우리의 그 기억을 담당하는데 어떤 기억, 두렵거나 무슨 공포 같은 우리 트라우마가 이게 담겨 있는 편도체에 이게 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붉게 빨갛게 부어 있는 사람들은 알코올 치매가 온다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술을 끊어야 되고 여기도 침을 놔주셔야 됩니다. 근데 술을 안 먹더라도 붉고 빨간 사람들은 그런 치매가 올 수가 있어요. 편도체로 인한 그런 치매가 올 수 있으니까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쭉 타고 올라면 이쪽이 네이. 이게 네이는 귀 안쪽이라 그랬어요. 귀 안쪽에 네이에는 여러 가지가 반대. 보통 이 네이가 귀에서 나는 소리, 이명이라고 하죠. 이명이나 메니에르가 여기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명이나 메니에르, 이명도 여러 가지가 아까 좀 전에 배웠던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울에서 흐르는 물소리, 삐하고 부르는 소리, 그 다음에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우는 소리가 다 어디 심장이나 머리나 뇌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 다음 경추 디스크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뇌에도 문제가, 귀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면 모양이 생긴다고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자, 뇌점. 아까 볼록 튀어나온 데가 뇌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 뇌점과 이 뇌분비의 가운데를 딱 자르면 여기가 피지라는 우리 몸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몸의 체력. 내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주야간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갛게 되겠어. 그리고 또 주야간을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또 많이 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빨리 단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 뼈가 있죠. 거기서 뼈를 3등분을 하시면 액, 태양, 전이라고 있어요. 액은 소화기 계통을 담당하는 전두엽. 그 다음에 태양은 측두엽, 그 폐, 대장, 생식기를 담당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정은 우리 정수리, 심장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모양이 생겼다는 것은 각 기관을 같이 보고 같이 판독을 해야 연결할 수 있다는 걸 했어요. 그리고 여기 한가운데가 혼점이었고, 혼점 바로 밑에가 아통점, 고환은 그 안쪽에 있다고 했고, 이렇게 돌아서 밑에가 뇌하수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또 뭐였냐면 눈 위로는 뭐였고 눈 밑으로는 뭐라고 그랬죠? 눈 위로는 왼쪽에 귀가 왼쪽에 통증 있는 거, 아픈 거. 그 다음에 눈 밑으로 가는 거는 반대로 나타나는 거. 그렇죠. 눈 위로는 이 귀 자리를 그대로 보는 거고, 눈 밑으로는 반대로 보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눈까지는 이 귀를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반대로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오늘 수업은 지금까지 배웠던 침점자리. 지금 여기 뭐죠? 우리 이 기초반을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침점자리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침점자리를 정확히 알아야지 다음에 내가 심화반이나 더 많은 걸 배울 때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지. 침점자리를 정확히 기억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기초반은 침점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더 정확히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심화반을 배워서 좀 판독하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목은 침점자리를 얼마나 정확히 아셨느냐,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침점자리 다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수업 감사하고 이제 2주 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고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첫 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